안녕하세요. 가슴엔 상처가 너무나 많은 늙은 여자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저의 사연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시집에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이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듬해 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시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남편의 형제들이 서로 갖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위로 아주버님 한 명과 밑으로 시동생 셋과 시누이 둘이 있었어요.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좋으련만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변호사들을 선임해 법정까지 가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1년 함께 살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유산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다들 사이가 좋지 않아 잡아먹을 듯이 협박해서 무섭기도 하고 괜히 저희까지 고소전으로 갔다간 오랜 시간 괴로울 것 같아 조용히 시댁을 떠나 둘만의 작은 방을 구해서 지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형제들이 그 모양이니 우리 꼴이 이렇게 됐네. 유산 아무튼 못 받았네. 면목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시부모님한테 받은 유산 있잖아. 줘. 줘? 그래,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좋은 일 많았잖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으니 그만한 유산이 또 어디 있겠어. 우리가 바보 같다는 말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난 시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 당신은 참 마음씨가 이리도 고울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시부모님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 싸움에 우리까지 끼어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 둘이 잘 벌어서 잘 먹고 살면 그만이야. 인생에 별거 있나?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런데 아이도 하나 낳으면 좋지 않을까? 어머, 얘가 왜 대낮부터 이러실까? 여보, 하지마, 아니, 어머.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생기니 책임감이 강해진 남편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일을 찾아다녔어요.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지게차가 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짬을 내어 학원을 다녀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물류센터에 취직해서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죠. 그 시기에 저는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경제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살았더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오래되었지만 집을 장만했답니다. 물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 남편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뒤 아들이 만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게차가 창고 안을 여기저기 이동하던 중 물품을 정리하던 남편이 동네의 지게차에 치여 그렇게 되었죠. 허망하고 황망하고 끔찍하고 괴로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와 아들 둘이 남게 되었는데 아들을 보면서 일을 다니는 것이 안 될 것 같아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 하숙집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 대학생 3명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네요. 아들을 엄마한테 맡기고 한바집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만들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지낸 지 2달 만에 엄마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달리 저는 유산받을 식구가 저밖에 없어서 엄마의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한바집을 관두고 엄마의 집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죠. 부업으로 집에서 인형눈을 붙이는 일도 했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 대학도 갔고 2학년 때 휴학하고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하숙집 학생들을 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자 전역을 한 하숙생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 청년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하숙비를 몇 달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밥 잘 먹었습니다. 오냐.
현철이 이제 4학년 졸업반이지? 네가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한 꼬맹이였는데 어느덧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구나.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살 때 와서 대학 다니다가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면서 또 여기로 왔으니 이젠 내 아들 같다. 저는 이미 어머님을 제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저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좀 섭섭하네요. 그렇게 들렸니? 아니다. 현철이 너는 내 큰아들이다. 그러고 보니 현철이 너는 내 아들이랑 못 봤지? 네, 한 번도 못 봤네요. 어머님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제가 고향에 가서 못 봤었죠. 그때 봤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나중에 때가 되면 보겠지. 어머님, 고마워요. 제 형편 봐주시고 허식비 받지 않고 걷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녀석아, 그거 왜 상처리한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당연하죠. 성공하면 제일 먼저 어머님께 빚을 갚겠습니다. 현철이, 너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지금 너를 보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돌아가신 지 3년 됐지? 마음은 어떠니? 그냥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죠. 하지만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저에게 제2의 어머니가 바로 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너희 엄마를 대신하겠니? 어머님이 해주신 게 왜 없어요? 반값도 안 받으시고 밥도 공짜로 주셨잖아요. 또 2학년 때는 등록금도 내주셨잖아요. 어머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 등록금을 주신 거죠? 등록금 아니고 장학금이라고 몇 번을 말하냐. 공부 잘하는 놈한테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주는 게 대수냐? 누가 들으면 내가 나라고 한 장군인 줄 알겠다. 저한테는 어머님이 그 어떤 장군보다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니 영광인걸. 현철아, 마지막 학기까지 열심히 잘해서 꼭 좋은 회사 들어가라. 네, 어머님. 꼭 보답할 날이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네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보답이야. 네, 그렇게 살게요. 어머님 말씀 명심하고 잘 살겠습니다. 제가 정을 많이 주며 지내게 된 건 친정엄마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학생들에게 많이 베풀긴 했는데 현출이라는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방세도 몇 달 안 받으며 정을 많이 주었네요. 대학교 졸업반이 현출이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생들을 위해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에 골목에서 현철 학생이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고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눈이 뒤집혀서 장바구니를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당신 뭐야? 우리 아들을 왜 때려? 오님, 현철아 이 남자 누구냐? 아줌마 누군데 내 아들 엄마 형사야? 뭐요? 그럼 현철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왜 애를 때리고 그러세요? 아니 애비가 어렵게 찾아왔는데. 뭐라고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무슨 학생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 아줌마가 뭘 모르다 보는데. 이 자식이 지 애미가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연락도 안 한 놈이야. 우리 가정사까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혼했다고 애비를 안 부르는 게 맞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난 당신 편을 들 생각 없습니다. 현철이한테 떨어져요. 이에 편내가 좋게 말해줬더니 까불이. 저와 현철이 부친이 눈싸움을 길게 하자 현철이가 사연을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부르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 재산 다 들고 상마녀랑 떠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앓다가 암에 걸렸어요. 엄마를 돌아가시게 만든 작자를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싶지 않고 장례식에 부르는 건 천인공날 짓이니까 안 불렀어요. 여태껏 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이 작자가 엄마 보험금을 나누자고 찾아왔어요. 엄마 보험금은 하나도 없다고 수십 번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그게 전말이니? 그렇다면 이 작자는 그냥 쓰레기네. 야, 네가 사람이냐? 저 자식 버리고 전 재산 내고 상간이랑 도망간 놈이 돈 떨어지니까 사망보험금을 찾아? 이 오물에 탐가버리 새끼야. 이것들이 싸우러 난리네.
무식한 여자라 상대하기 싫으네. 야, 이 여철, 네 애미 보험금 내라. 이 자식이 끝까지? 너 오늘 퇴졌어. 저는 키가 작아서 점프를 해서 오른팔을 등 뒤에서부터 바람을 가르며 풀스윙으로 제 모든 힘을 다해 싸다구를 그 작자의 볼때기를 날렸습니다. 쫙 소리가 나면서 그놈이 그대로 푹 쓰러지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더군요. 바닥에 누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마치 겁먹은 짐승 같았습니다. 제가 발을 들어 올리자 작자는 두 팔로 머리를 가리며 외치더군요. 야, 살려줘요. 저 그냥 갈게요. 살려주세요, 아줌마. 이 시끼가 한 대 맞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되는가 보네. 현철아, 어떻게 할까? 어머님, 때릴 가치도 없는 적자요. 어머님 발이 아까우니 그만하세요. 응? 현철이가 나보다 어른이네. 그래, 그만하지. 야, 쓰레기, 일어서. 네. 작자는 기립해서 차려 자세를 취하더군요. 앞으로 내 아들 찾아오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 중에 하나만 어겨도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당신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좌양좌. 뛰어가. 빨리 사라져. 쪽팔리게 여자한테 맞고 쫓겨보다니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다니. 현철이에게 찾아온 작자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면 다음부터는 맞고만 있지 마라. 저 작자 말고 어떤 누가 널 건드리면 참지 말고 똑같이 돌려줘. 너무 착한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저 착하지 않아요. 그냥 겁이 많고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앞으로 누군가 절 때리면 그냥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그냥 맞으면 나한테 전화해. 언제라도 말이야. 이 엄마가 지구 끝까지 달려가서 너 때린 놈을 응징해 줄 테니까. 알겠냐? 그렇게 현철이의 부친 사건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더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현철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가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이야, 지방대 나왔어도 번듯한 대기업을 들어가네. 제주도 좋다. 운이 좋았어요. 이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늘 행운만 따라다녔다고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절 받으세요. 절? 야, 무슨 큰 절을 하냐. 됐어. 어허. 그럼 잘 받으마. 어머님, 그동안 하숙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지. 나이지만 혼날 줄 알아. 서울 가서 누가 괴롭히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아프거나 외로울 때도 연락하고, 내가 보고 싶어도 연락하고, 할 일 없을 때도 연락해라. 알겠냐? 제가 웃음으로 풀려고 주저리 떠들었더니 현철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이고, 그래, 나도 사랑한다. 서울 가서 몸 건강하게 잘 살아라. 현철이는 대학 졸업식을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하숙집을 운영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정을 베풀며 재밌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군대에 간 아들이 몸 건강하게 전역을 했답니다. 아들은 대학에 복학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과 동시에 제 집 근처에 있는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아들이 결혼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다니. 인생 참 신기하고 재밌네. 엄마, 나도 신기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벌써 8주나 됐다네요. 뭐라고, 임신? 결혼한 지 한 달 되었는데 8주라면... 네, 가석이죠. 그런데 까맣게 모르고 어제 알게 됐어요. 저 엄청 미련하죠. 맙소사,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하다니. 장하다. 그리고 아주 잘했다. 아주 좋아 죽겠네. 이걸 같이 보면 좋았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네. 누구요? 아버지요? 아니, 그냥 해본 말이다.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말한 사람은 바로 현철이었어요.
서울 올라간 이후 몇 번 통화를 했지만 곧 연락이 끊겨버렸답니다. 섭섭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는 꼭 저를 찾아오리라 믿었죠. 아무튼 아들 부부가 손자를 낳게 되자 저는 하숙집에서 손자를 키웠어요. 아들 부부가 맞벌이 직장인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제 손으로 손자를 키우게 되었죠. 아들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키웠던 방식으로 똑같이 잘 키우면서 저의 행복한 하숙집 아줌마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손자가 1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세안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자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으나 하숙생들 밥 챙겨줘야 해서 함께하지 못했죠. 그런데 즐거운 여행을 떠난 아들 가족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밤 운전을 하던 아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손자에게 매우 가혹한 사고가 찾아왔답니다. 8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음주운전의 차량이 아들의 차를 산산조각 내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 긴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자식 둘을 잃은 것도 비통한데 손자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하고 있으니 저의 정신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열하다가 실신하고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혼절하기를 반복했답니다. 손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곧 개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맞이해. 똥강아지 깨어났구나. 이제 됐다. 다행이야.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요? 하늘나라에 갔나요? 그럼 이제 나랑 할머님은 남은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이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안겼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실컷 울었답니다. 손자는 수술 후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끊어져서 평생 다리를 절어야만 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도 살아남은 것으로도 감사했고 다리를 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를 잘 키우며 하숙집을 똑같이 운영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삶에 충실하며 저도 손자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손자는 저희 집 근처에 대학을 나왔고 지방에 회사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하숙집에서 저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하숙생들이 방학이 오자 다들 고향으로 쉬러 가서 저도 손자가 있는 자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한이 없이 잘 지냈냐? 얼굴 좋아진 것 같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전화도 안 하고 왔어요? 서프라이즈다 하하. 아, 서프라이즈. 아무튼 할머니 얼굴 보니까 좋네요. 하숙생들 방학 기간이죠? 그래, 덩달아 나도 방학이다. 그래서 우리 손자랑 한 달 지내려고 올라왔다. 너 혹시 내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지? 혹시 애인이 생겨서 집에 들어야 하는데 괜히 온 게 아니냐? 할머니도 참, 제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다리 저는 걸 보면 다들 도망갈 거요. 습, 저려나.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 할머니가 말했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고 하늘이 도운 거라고. 네. 저도 알죠.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아직까지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없네요. 인연엔 무조건 있는 거다. 언젠가 너의 모든 걸 사랑해줄 여자가 나타날 테니 기죽지 말어. 내가 괜히 애인 있냐고 물었나 보네. 이 할머니가 입방정이 심하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주셨으면서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앞가림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라 나 배고프지. 이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놨다. 어서 앉아라. 와, 하숙집이 아니라 제 자취방에서 할머니 밥맛을 보게 될 줄이야. 빨리 주세요. 두부를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본 손자는 밝은 얼굴이었고 여전히 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다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친구들과 싸운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 성품 그대로였습니다. 이튿날 손자가 회사를 출근하자 잠을 보러 나갔어요.
이불과 베개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었고 그릇과 식기들을 좋은 곳으로 사왔답니다. 고기도 몇 근 사왔고 사골도 사서 오래오래 우렸네요. 그리곤 손자를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자취방에서 5분 거리였고 다른 약속이 있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금씩 걸어 나갔더니 어느새 손자의 회사 앞까지 도착했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실례일 수 있으니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손자가 먼저 나오자 손을 흔들렸는데 손자 뒤에 나오는 회사 동료들의 대화 소리에 잠시 몸을 감췄습니다. 야, 깽깽아, 오늘 수고 많았다. 집에 와서 내가 시킨 거 해와야 한다. 그래, 꼭 해와라. 아래 왜 왼다리도 분질러 버렸나. 네, 구라님, 드리님, 꼭 해오겠습니다. 이 다리 빙신이 말은 참 잘 들어. 우리 딸내미가 서스제 때문에 맨날 칭얼대고 난리였는데 저놈한테 시키니까 아주 편해졌다고. 깽깽이가 대가리는 좀 적긴 하잖아요. 지방대 나가서 우리 회사로 들어온 게 신기했는데 자식이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깽깽이가 운전도 할 줄 알아서 공짜로 대리운전까지 시키고 있잖아요. 대리운전도 잘하고 우리 딸내미 숙제도 잘하지. 그런데 저 자식 그건 잘 하려나. 그거라니요. 야, 이 대리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뭘 말하겠냐. 아, 남자 구실이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야, 깽깽아, 너 여자랑 잡았냐? 네? 아니요. 수총각이었어? 나이 30 넘은 놈이 불쌍하네. 이 시계 이거 우리가 총각딱지 떼줄까? 불쌍한 놈이니 우리가 도와주죠. 야, 깽깽이, 다음 회식 때 우리랑 어디 좀 가자. 이 형님이 너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시기 봐라. 야, 선배가 총각딱지 떼주겠다면 감사한 줄 알 것이지. 어디서 거절을 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리님, 저는 그런 곳을 가본 적도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 시기야, 처음엔 다 그런 소리 해. 그런데 한번 가면 네가 같이 가자고 도울걸? 아니다, 너 혼자서 찾아갈 거다. 안 그래요, 과장님? 깽깽이가 한번 맛들이면 날마다 찾아갈걸? 내가 화장실에서 저 자식 물건을 봤는데 이야, 깜짝 놀랐다. 애호박이 달린 줄 알았다니까. 오, 그래요? 야, 깽깽아, 네 애호박에게 자유를 좀 주자. 이번 주말에 시간 비우라. 아, 술값이랑 2차 비용은 네가 다 내는 거다. 대리님, 저는 말대답 좀 그만해. 형님들이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할 때 감사하게 받아들여. 야야, 이 대리, 나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빨리 가야 해.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주말에 깽깽이 데리고 달려보자. 네, 그러님. 교수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손자와 상사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걸 놀리는 깽깽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조로운 기분에 자기들 딸 숙제를 시키고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을 듣게 되자 부하가 치밀더군요. 또 총각딱지를 떼주겠다는 미친 소리까지 하는 걸 들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몸을 감춘 저는 손자가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먼저 대리라는 놈의 뒤를 따라갔어요. 인도를 걷고 있는 그의 등을 톡톡 녹화하듯 두들겼습니다. 할머니 뭐니까? 내가 줄 게 있어서요. 네? 뭐요? 바로 이거. 저는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올라 등 뒤로 뻗은 팔을 공기로 가르며 풀스윙으로 대리놈의 뺨을 날려줬습니다. 예상대로 저의 따기는 강했고 그놈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 저승사자다 이 개자식아. 제가 발을 높이 들자 대리놈이 두 팔로 머리를 가리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몰라서 물어? 너 아까 내 손자한테 뭐라고 했냐? 대리운전 시키기 좋은 깽깽이? 철애씨요. 철애씨, 할머니세요? 그래, 이 십자생아, 내가 할머니다. 내 손자 괴롭힐 땐 좋았지? 너 오늘 내 손에 제대로 박살나서 개과천선하게 해주마. 이제 시작이니까 단단히 일어나. 저는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두 발을 가슴까지 끌어올렸다가 대리놈의 몸뚱이를 향해 하강했습니다. 퍽 소리가 나면서 그놈의 뱃살에 고통을 전달했습니다. 안 되지, 개자식아. 아직 할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각오 단디 해라.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상사놈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래씨가 막말해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냐? 너 아까 우리 손자 놀릴 때 입꼬리가 귓구녕에 달렸더라. 오늘은 네 입꼬리를 턱 밑까지 내려줄 테니까 아가리 싸물어라. 할머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래씨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반성하는 거냐? 네 할머님. 서재 과장님이 저래씨 괴롭히는 걸 장단 맞추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래씨를 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래씨한테 사죄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 과장시키 집 주소 대라. 네, 집 주소요? 강냉이 털리기 싫으면 빨리 말해. 대리놈은 바로 주소를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대리놈에게 오늘 저에게 두들겨 맞은 일을 손자에게 뻥끗하기만 하면 인생 하직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과장의 결혼기념일을 망쳐주러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초인종을 누르자 아까 그 과장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네, 퀵 서비스입니다. 주문하신 꽃다발입니다. 꽃다발? 내 결혼기념일이라고 후배 중 하나가 보낸 모양이네. 잠깐만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이미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등 뒤에서부터 끌어모은 오른팔의 기운을 싸대기로 한 방 수비했습니다. 탈분이 뭐예요? 나 저승사자다 이 십장생아. 결혼기념일 축하해주러 왔다. 다시 점프해서 두 발로 과장놈의 몸을 밟아줬더니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크게 메아리쳤습니다. 가자, 내가 차례니 할머니다 하자. 출십하군요. 그래 이 갓나세리야. 네가 내 손자 부려먹는 걸 다 들었다. 아까 뭐라 했더라. 네 딸내미 숙제를 내 손자한테 시켰다고. 그리고 주말에 총각딱지를 때려 어딘가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내 손자 돈으로 말이야. 네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보소 여기 좀 나와봐요. 제 목소리에 과장 마누라와 딸이 나왔고 양옆 집에서 구경하러 나오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떵떵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남편 관리 좀 해야겠어.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놈이야. 내가 하는 말 다 들었지? 네, 다 들었어요. 제 남편이 한 짓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마누라는 그래도 쪽팔린 줄 아는가 보네. 그래,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하지만 또 네 남편이 내 손자한테 막대 먹은 짓을 하면 또 찾아와서 2절 3절 돌림 노래 하듯이 떠들어줄 거야. 알겠나? 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당장 들어와. 결혼기념일 빵으로 혼쭐을 내줄 테니까. 현관문을 닫았더니 과장 마누라의 악소리가 나면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더군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손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왔어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 걱정했잖아요. 내가 약속이 좀 있어서. 약속이요? 누구랑요? 그냥 아는 사람. 재련아, 너 배고프지? 저녁 먹자. 네, 손 씻고 올게요. 손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과장놈이 준 딸내미 수학공책을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식사 후 손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장놈에게 문자 한 통 보냈어요. 잠시 후 손자가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님, 제가 따님 공책을 두고 왔나봐요. 네? 그냥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숙제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네요. 그리고 며칠 동안 손자는 별일 없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괴롭히는 두 인간을 조져줬으니 안심하고 있었죠. 하숙생들이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서 미리 내려가려고 마지막 밤을 손자와 보내게 되었습니다. 똥강아지, 서울 생활 힘들면 말해. 얼마든지 할머니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아직은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많이 컸네 똥강아지. 그래, 열심히 해봐. 손자가 포기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해보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대견스러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고 손자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라고 손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기차 시간에 맞춰서 나가려고 잠시 손자의 자취방을 둘러보며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손자가 준비한 회사 서류가 잔뜩 담긴 각대 봉투가 있더군요. 또 옆에는 핸드폰까지 두고 갔답니다. 저는 이걸 핑계로 손자의 회사 안으로 들어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구경하기로 했어요. 5분 거리이니 금방 회사에 도착했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바로 사무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읽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과장놈과 대리놈이 보였습니다. 어라? 자네들 잘 지냈나? 할머님 건강하셨습니까? 어머님 도대체부터 그 노인네요. 쫄기는 내 손자가 핸드폰이랑 서류를 두고 가서 챙겨왔네. 내 손자 어디 있나? 저쪽에 칸막이 높은데 보시죠. 그쪽에 초래시 자리에요. 그래 고맙네 수고들 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네 모시고 있습니다. 건목원 두 놈이 알려준 자리로 걸어가는데 칸막이 안에서 짝짝 싸대기 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칸막이가 쳐진 자리에 다가갔더니 누군가 제 손자의 뺨을 흠씬 갈기고 있더군요. 이 두시 와드레 새끼야. 내가 블랙만 마시는 거 몰라? 너 일부러 믹스 터지. 내가 믹스 싫어하는 거 알고 일부러 심부름 하기 싫어서 믹스 다운 거잖아. 부도님 커피가 이것뿐이에요. 블랙은 떨어졌습니다. 블랙이었을 끝인가 밖에 나와서 사오면 될 거냐. 경매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월초를 냈어요. 이 자식 답답하네. 네 돈으로라도 사와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다리 빚인 줄만 알았더니 대가리도 딸리네. 이지기야. 두신 같은 너를 뽑아준 게 나라는 걸 잊었어.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더니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덜 떨어진 거야? 부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됐으니까 더 맞아야지. 맨상 가까이 돼.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손자를 때리고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제가 부장의 손목을 잡아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손자를 건드려? 뭐야 이 할망구는?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어제 안 가셨어요? 똥강아지 서류랑 핸드폰 두고 갔더라. 이거 전해주러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너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였냐? 저기 있는 과장이랑 대리만 널 괴롭히는 줄 알고 손봐줬는데 여기 더한 놈이 있었네.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저랑 나가요.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넌 가만히 있어라. 이 부장놈이랑 다이다이 한판 쪼개야겠다. 이봐요 부장 아저씨. 빙신등신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 나 참 기가 막히네. 이야 저런 씨 대단해. 여기가 학교냐? 가족을 회사에 들이는 무기님만 집까지 하는 거야? 진짜 기가 차네. 어이 개념 없는 건 니놈이지. 회사에서 부하 직원 뺨을 날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하망고 그만 나가세요. 들어주니까 나가라고요. 그 등신 손타손 잡고 기호하면서 놀러 가세요.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여기 사장 불러야겠네. 사장 나와. 이 회사 사장 몰라? 아니 회사 사장이 변들이 슈퍼 주인 줄 아나.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줄 아나 보네. 덜 떨어진 인간 둘이서 회사 분위기를 존나게 망치네. 아망고 깽깽이 두신 당장 나와. 야 박 과장 이들이 뭘 보고만 있어. 당장 이 두 사건들 치워오라. 사장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부장아 이거 먹어라. 먹긴 뭘 먹어 이 할망구야. 제자리 점프를 해서 등 뒤에서부터 공기를 가른 저의 손바닥이 부장놈의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우당탕탕 쓰러졌죠. 미친 할망구를 봤나. 다시 태지고 싶어. 제가 단시에 점프를 하려고 하자 손자가 제 몸을 잡더군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뛰어오를게요. 저에게 막말하는 부장놈에게 화가 난 손자가 공중을 뛰어올라 두 발로 옆구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내가 다 참아주고 있었더니 감히 우리 할머니까지 무시를 해? 똥강아지.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니? 할머니가 박 과장님이랑 이 대리님 패주는 거 다 봤어요. 회사 앞에서 두 사람을 따라가 조지는 거 제 눈으로 다 봤다고요. 뭐야? 그럼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네. 애써 모른 척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겠어요. 오늘 이 기자식을 박살내고 회사 때려치울게요. 할머니 모욕한 이놈은 아직 덜 맞았어요. 그래 똥강아지. 제대로 혼쭐 내라. 그동안 쌓인 분노를 다 풀어버려. 이 또라이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에페블릿. 야 이 깽깽이 등신놈아. 날마다 삽질하더니 오늘 제대로 사고를 치는구나. 너 내가 매장시켜버릴 거야. 우리 회사에서 쫓아내고 다른 회사에도 못 가게 해주겠어. 마음대로 해라. 넌 오늘 내 밥이니까. 나한테 막말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할머니의 가슴을 흙에 팠으니 네 놈이 오늘부터 앉아서 오줌 싸도록 두 다리를 분질러버리겠어. 오냐 덤벼봐라.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 부장놈이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피한 손자가 닥치기로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놈이 자신의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를 하나 꺼내더군요. 오늘 니들 되졌어. 제대로 된 자세 보여주마. 그놈이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폼을 잡자 멀리서 야구공이 날아와 부장놈의 코에 명중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죠. 어떤 시키야 어떤 부장한테 야구공을 던진 거야. 나다 이 십자수야. 감히 내 어머니를 건드려? 오늘 네 제삿날이다. 재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님이 아니오. 일단 좀 맞자, 김 부장. 맨상 들어. 회사 사장은 저와 흡사한 동작으로 점프를 해서 부장놈의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바닥을 쓸며 바닥을 구른 부장놈은 개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내가 없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나? 수련씨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당신이 회사 사장이요. 이런 개 같은 놈의 회사에 계속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 어머니라는 말입니까? 어머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요, 현철이요. 하루생이요. 어머님이 장학금도 주시던 학생이요. 저라고요? 잠깐만 있어봐. 설마 30여 년 전에 우리 하숙집에서 대학 다니던 현철이? 그 순둥이 현철이가 자네란 말이야? 네, 어머님. 그때 그 찌질한 학생이 바로 저예요. 어머님 먼저 큰절부터 받으세요. 하숙생이자 저에게 아들 같았던 현철군은 어느새 50대 중년이 되었더라고요. 주름살이 많아지고 흰머리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현철이 자네가 우리 손자 회사의 대표였어? 그렇게 듣네요. 저도 출연씨 할머니가 어머님인 건 지금 알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어머님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세상 좁네. 그런데 자네, 왜 30년이 훨씬 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거야? 날 어머니로 여기겠다더니 왜 연락을 끊고 참적했냐고? 어머님, 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퇴사했어요. 몇 년 허송세월 보내다가 사우디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거기서 일 배우고 나이 먹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해요. 못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 순둥이가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을 텐데 용케 잘 버텨서 회사의 수장까지 되었다니 대단하구만.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싶었어? 그럼 일단 이 부장놈 좀 확실히 조져봐. 이 자식이 내 귀한 손자를 두들겨 팼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 일어서. 네, 대표님. 전에 나 몰래 부하 직원을 이렇게 다뤘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회사 생활 끝나나? 대표님 아가. 네, 대표님 조심히세요.
자넨 내가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당장 대가리 박아. 그리고 직원들 모두 집합해. 이것들이 사람이 매를 맞는데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 오늘 다들 업무하지 말고 일로 와. 한소리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가리를 받고 있는 부장놈의 궁둥이에 골프채로 샷을 날렸습니다. 대표님,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그럼 벌을 받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어라. 오늘 확실하게 조져줄 테니까. 한참 동안 몽둥이질이 이어졌습니다. 곧 현철이가 직원들을 세워놓고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회사 내에 구타, 왕따, 괴롭힘 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고함을 쳤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싹 다 해고해버리겠다고 경고하면서 직원들을 자리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부장놈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인간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대표님, 할머님, 저한테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아들 둘에 딸 셋입니다. 저 여기서 잘리면 갈 데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 손을 싹싹 비낸 부장놈은 겁을 먹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와 현철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부장님을 자르지 마세요. 제가 참고 넘어가면 되니 그냥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르씨 참 착하네. 어머님, 손자를 왜 이렇게 착하게 키워줬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봤자 본성이 어디 가나. 그럼 제 본성이 착한 놈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또 말을 그렇게 듣나. 어머님, 저 사업가입니다. 부장놈은 벌써 잘라버리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른 씨가 아무리 용서하겠다고 해도 제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 부장놈이 가족이 많든 적든 그걸로 죄를 없앨 수는 없죠. 김 부장, 일어서. 대표님. 조양자. 조용. 대표님, 진짜로 쫓아내시려고요. 그대로 퇴장한다. 다시는 내 회사에 발붙이지 마라. 뛰어. 부장님, 저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제발. 안 돼, 더 맞을래? 당장 꺼져. 넌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블랙리스트로 올려주마. 사라져, 이 아치 새끼야. 제시, 너도 살려줘. 부탁이요. 내 손자한테 말 걸지 마. 네 사장이 꺼지라잖아. 당장 꺼져. 뺨따기를 한 대 더 날려줬더니 알아듣고 사라지더군요. 알았어요. 그만 때리세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쉽게 새기네. 부장놈이 회사에 잘리고 나가는 걸 보고 나서 과장과 대리를 불렀습니다. 아이, 두 사람, 이리 와봐. 네, 아버님. 저는 그날 이후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맞아, 아버님. 저희 초여 씨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그치, 초여 씨? 누가 뭐래? 앞으로 두 사람이 내 손자 좀 잘 보살펴줘. 부려먹거나 시켜먹지 말고. 알겠나? 네, 명을 받겠습니다. 귀여운 것들. 그럼 가서 일들 해라. 그렇게 회사 직원들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손자와 현철이의 사무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도 반갑지만 이 손자가 주련이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나도 그러네.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늙어서 보게 되는구만. 그래? 장가는 갔나? 네, 결혼해서 주련 씨만한 딸이 있어요. 잘 살았구만. 그래? 그거면 됐네. 어머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거라니. 주련 씨랑 제 딸이랑 사귀는 중입니다. 뭐야? 아이, 그게 정말이야? 야, 주련아, 너 왜 말을 안 했냐? 그게 쑥스러워서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할 것 같으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뭐,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야? 나 참 오늘 별일을 타겼네. 현철군은 손자를 예쁘게 보고 자기 딸을 소개해줬답니다. 사람 인연이 이렇게 또 연결되니 재밌더군요. 어머님, 우린 어떻게든 이어질 운명이었나봐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그야 당연하지. 또 연락 끊고 그랬다간 귓방망이 맞을 줄 알아라. 네네. 무서워서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 요즘도 가숙집 하시죠? 거기에 두고 온 게 있는데 한번 들러야겠어요. 뭘 두고 갔길래? 어머니를 두고 왔어요. 엄마를 보러 가야겠어요. 이 녀석이 오글거리는 소리를 또 하네. 그래, 가보자. 같이 가서 추억을 반찬 삼아서 주저리 떠들어 보자고. 그렇게 재회한 현철이와 아주 오랜만에 하숙집을 같이 가서 추억을 떠올리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몇 달 뒤에 제 손자와 현철이의 딸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자 부부는 서울에서 지냈는데 휴가 때나 명절 때 항상 현철이와 같이 내려왔답니다. 어머, 하숙집 학생들이 있었네요. 잘됐다. 먹을 거 많이 챙겨왔어요. 학생들 다 여기로 모여봐요. 우리 아들이 잘도 찾네. 하숙생들까지 챙기고 말이야. 엄마, 하숙생들은 이거 먹이고 저런 엄마 밥 주세요. 집밥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잘하는 게 밥하는 거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마. 엄마, 그리고 엄마의 손자 며느리가 애기를 가졌다네요. 증손주 보시게 생겼어요. 증손주? 우리 손자 며느리가 대단한 일을 했구만. 오늘 다들 시컷 먹고 파티하자. 그날 현철이와 손자 부부 그리고 하숙생들과 배가 터지도록 기분 좋게 밥을 먹었네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하숙집 할머니로 지내고 있으며 방학 기간 때마다 서울로 가서 손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사돈이자 아들인 현철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많긴 하지만 건강을 챙겨서 가족들과 하숙생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네요. 젊을 적 가족을 잃었던 사연과 손자의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기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